안녕하세요. 잔머리 파파입니다. 오늘은 드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공구를 오래 좀 다뤄봐서 가는 방법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새 드릴인데 새 거예요. 새 거는 각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재보면 66도 정도가 납니다. 66도. 66도 정도 나오는데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면 정밀 기계를 가공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65도, 66도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나와도 괜찮고 조금 더 나와도 괜찮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요 각도랑 비슷한 수준에서만 맞춰주면 작업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가는 방법은 탁상 그라인더 숯들이 있죠.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잠깐만요. 요 부분보다 요 부분이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면이 쇠를 깎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깎이는 부분보다 이 뒤에가 높으면 깎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면보다 이 뒷면보다 앞면이 살짝 경사가 더 높아야 됩니다. 가르실 때 보면 얘가 이렇게 수평이라고 보면 드릴날을 요 상태로 간다거나 또 이 상태로 간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뒤에가 높아져서 이렇게 가려놓으면 절대 새가 깎이질 않습니다. 요 상태로 각도는 요 정도 대략 요 새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드릴날 연삭 부분 면삭에서 새거 정도 잡았을 때 제가 잡고 있는 각도가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흥 거를 갈았을 때도 요 정도 각도, 새거를 닿았을 때 그 면에 닿는 각도 있죠. 요 각도, 그 각도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가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중심면에서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뒤에가 높아 살이 높으면 안 깎이니까. 그래서 약간 연상면이 좀 높게 깎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서 깎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서 깎아볼게요. 이 앞부분이 살짝 깨졌는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한번 깎아내겠습니다. 각도는 66도 대략 비슷하게, 그 다음에 약간 아래로 숙여서, 그 다음에 뒷면이 좀 더 깎일 수 있도록 뒤로 살짝 이렇게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같이 깎고요. 깎아서 봤을 때 이렇게 좌우측이 깎인 양이 일정하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눈으로 봐서 좌우측이 비슷하게 깎였다 싶으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요 각도도 드릴 연닥 부분이 조금 더 높게 깎였고요. 새거랑 비교해 봤을 때 각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이바리가 있던 부분이 지금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 새가 잘 깎입니다. 그리고 드릴을 사용하던 드릴은 요쪽 부분에 이렇게 이바리가 생기고 여기가 좀 마모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드릴을 연박할 때는 이 마모된 부분이 없어야 새가 잘 깎입니다.
드릴 가는 방법은 이렇게만 가르치면 되니까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은 구멍 뚫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릴 연삭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홀 가공 작업을 해야 되겠죠. 홀 가공 작업을 할 때는 큰 기업이나 뭐 좀 규모가 큰 데서는 탁상 드릴을 쓰겠지만 일반인들은 탁상 드릴이 없고 대개 전동 드릴 이런 거나 충전 드릴 이런 정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요거 가지고 좀 선을 꽂아서 쓰는 드릴이지만 요거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가공했던 연삭한 드릴이고요. 요거를 드릴척에 놓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철판 가공을 할 건데 그냥 뚫으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위치가 이 부분을 뚫는다 그러면 드릴 작업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드릴이 가공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을 할 때는 원하는 위치에 펀치 작업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기하기 바늘을 그린 게 보이시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뚫어 볼 건데 그냥 뚫으면 드릴이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뚫리지 않고 옆으로 가서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펀치로다가 홈을 내줍니다. 원하는 위치에. 내가 뚫고 싶었던 위치에 이렇게 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이 요걸 기준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요 위에도 같이 뚫어 볼게요. 정확히 그 십자 표시된 가운데가 펀치 작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굵은 드릴로 큰 구멍을 한 번에 뚫으면 잘 안 뚫려요. 그래서 큰 구멍을 뚫을 때는 작은 드릴부터 뚫고 큰 드릴로 작업을 하면 훨씬 작업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쇠를 깎는 연상날이에요. 이쪽 부분도 쇠를 깎는 연상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보시면 요 면이 있습니다. 요 면. 쇠 깎는 요 면이 있어요. 요 면은 쇠를 깎지를 못해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드릴로 큰 드릴로 한 번에 뚫으면 잘 안 뚫리는 이유가 요 부분은 연삭이 되질 않고 요만큼은 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멍을 뚫을 때는 요 면적보다 작은 드릴로 요 면적보다 약간 큰 드릴로 한번 1차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드릴로 2차 가공을 하면 훨씬 더 잘 뚫립니다. 일단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좀 받치고 할게요. 안전을 위해서 탁상에다가 C 클램프로 좀 고정을 시켰고요. 아까 여기 펀치 작업하는 데다가 좀 작은 겁니다. 좀 가느다란 거로 한번 먼저 뜯고요.
하나만 먼저 뚫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은 손잡이 때문에 잡아야 되지만 왼손은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스위치만 좀 작동시켜 준다고, 그 다음에 회전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심을 눌러주는 방향은 이 왼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눌러주는 방향이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드릴이 옆으로 밀린다거나 구멍이 옆으로 뚫린다거나 하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스위치만 잡아서 좌우로 틀리지 않게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왼손으로 눌러서 뚫으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요거는 탭류라고 하는데 종류는 많습니다. 드릴이 맨 쇠하고 연결이 되면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탭류를 좀 뿌려주면 훨씬 좋습니다. 부드럽게 깎이고 드릴도 열을 덜 받아요. 자, 이렇게 뿌리고 쇠 깎여 나오는 게 틀리죠. 아까는 조각조각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절삭류 때문에 탭류 때문에 부드럽게 잘 깎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깎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뚫으시면 보통 회전을 되게 빨리 하죠. 근데 드릴로 쇠를 구멍을 뚫을 때는 회전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회전이 느린 게 낫습니다. 회전이 빠르면 쇠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 열이 발생이 돼요. 열이 발생이 되면 이 드릴이 심한 경우에는 빨갛게 달아집니다. 빨갛게 달아지면 이 드릴 강도가 물렁해져요. 그럼 빨갛게 되면서 드릴도 뭉그러지고 이 모재도 뭉그러지고, 그럼 그때부터는 안 뚫립니다. 그래서 아주 고속 회전보다는 좀 천천히 뚫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좀 뚫고 쉬었다 뚫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작은 드릴로 한번 뚫었고요. 좀 큰 거 요거로 뚫었죠. 요 작은 드릴로 이 굵기로 한번 더 뚫어 보겠습니다. 1차로 작은 드릴로 가공을 했고 2차로 굵은 드릴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릴에 이렇게 좀 탭류를 발라주면 가공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게 가공하기 훨씬 좋아요. 뚫어볼게요. 지금 막 김이 나죠. 이거는 열이 받아서 그래요. 근데 뭐 작업하면 열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열이 난다 싶으면 쉬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릴이 열이 안 받을게 하는 게 작업이 좋아요. 그리고 드릴 작업할 때 철판이 됐던 뭐가 됐던 거의 다 뚫리면 마지막에 이렇게 걸리는 수가 생겨요. 안 돌아가고, 이거는 마지막 남은 부분이 얇은 부분이 한꺼번에 깎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힘을 줘서 누르지 말고 회전을 하면서 살살 눌러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공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또 한 가지, 굵은 드릴을 두꺼운 드릴을 써야 되는데 가느다란 드릴로
그렇지 않고 그냥 굵은 드릴로 한 번에 뚫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뚫느냐면 요거는 아까 보였다시피 요 연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넓어요. 요 부분을 없애주면 됩니다. 없애주는 방법은 요거처럼 요 넓은 부분을 옆에 살짝 카팅을 해서 밀리는 그 부분이 없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 가는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끝부분을 가는 방법, 그 연상이 안 되는 부분을 없애는 방법. 뭐 요거는 좀 드릴 연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뭐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갈아서 쓰시면 한 번에 뚫을 때 잘 뚫립니다. 일단 연상하는 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드릴을 이렇게 갈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고 아까는 드릴을 이렇게 갈았어요. 그랬는데 요 연색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없애는 방법 끄트머리 요 각이 진 부분에다 갑니다. 봐봐요. 요거를 되게 세워서 갈아야죠. 많이 세워서. 이런 식으로 갈립니다. 그러면은 반 정도 갈렸는데 반대쪽도 갈아요. 보이시나요? 그 밀린다는 부분이 싹 없어졌습니다. 끝까지 뾰족해졌어요. 그러면 요 상태면 한 번에 뚫어도 연상이 좀 용이해집니다. 한번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뚫어 볼게요. 자, 다시 작업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1차로 다 가느다란 드릴로 뚫고 좀 굵은 드릴로 2차 가공을 해서 구멍을 하나 뚫었고요. 옆에 아까 하나 펀치 작업을 해놨던 그 부분을 좀 뚫어 볼 건데, 이 드릴은 굵기가 16파이짜리입니다. 16파이 한 번에 뚫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셨던 것처럼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끝부분을 요 연색이 안 되고 밀리고 들어가던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조금씩 갈아내고 이쪽도 갈아내서 끝부분에 연색이 안 되는 부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요만큼만 있었던 연상날이 요 끝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러면 한 번에도 뚫리기는 해요. 근데 이 드릴이 두껍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얘도 템류를 좀 뿌려주고요. 펀치 위치에 그 드릴 가운데 날카로운 부분을 맞춥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볼게요. 얘는 두껍기 때문에 잘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으키는 힘을 못 받는데요. 제가 올라서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럴 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죠. 체중을 실어서
힘들어요. 끝부분을 갈았는데도 굵은 드릴로 한 번에 뚫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아까 전에 뚫었던 구멍이 얼마냐면 11파이 나오거든요. 요 드릴은 16파이 짜리입니다. 아까 들었던 11파이 구멍에 얘로 한번 더 뚫어 볼게요. 요건 좀 쉽게 뚫릴 거예요. 왜냐면 1차로 뚫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 뚫는 구멍 잘 안 뚫리죠? 그래서 가느다란 거로 먼저 한번 뚫고 굵은 거 뚫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걸릴 때는 회전을 시키면서 아주 약하게 내려줘요. 그러면 마지막에 뚫려요. 벌써 다 뚫렸어요. 이쪽은. 이쪽 가느다란 거로 뚫지 않고 뚫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잘 뚫리지도 않고. 그래서 작업은 가느다란 거로 1차, 그 다음에 그 다음 굵기로 2차, 원하는 마지막 순서에 아주 굵은 드릴로 3차. 요거는 이제 굵기 때문에 그렇고, 좀 작은 구멍은 1차, 2차만 뚫으셔도 되고요. 아주 뭐 작은 구멍, 뭐 3mm 정도다, 뭐 한 5mm 정도다, 이거는 1차, 2차 안 뚫어도 그냥 한 번에 작업이 잘 용이하게 잘 됩니다. 썩 설명이 잘 됐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는 방법으로 드릴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